FM 102.9MHz 라디오 매거진 부산 듣고 계십니다. 매거진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뜨겁죠? 맛집을 직접 찾아다니는 먹방에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는 쿡방까지 요리 방송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먹거리에 열광하면서도 과연 잘 먹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깊게 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 단순히 맛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식생활교육 부산 네트워크 이경애 상임 대표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식생활교육 부산 네트워크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09년 5월에 우리나라의 식생활교육 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 주도의 바른 식생활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간연합단체인 식생활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2009년 12월에 발족되었는데요. 그 이후로 여러 각 지역의 네트워크들이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식생활교육 부산 네트워크도 22개의 부산 지역 시민단체하고 식생활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개인들이 모여서 2011년 3월에 창립된 단체입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환경 건강 배려의 바른 식생활로 부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더불어 우리 농민의 희망을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시민의 바른 식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서 유아부터 초중 고등학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른 식생활 실천 방법, 아침밥 먹기, 채소 과일 많이 먹기 등 생애 주기에 맞는 식생활 교육을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기도 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하고 또 도시농업 박람회나 국제음식 박람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또 텃밭 가꾸기 교육 등 농어촌 농업 활성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우리 전통 식문화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김치 만들기 체험 등의 교육과 또 올해는 특히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콩과 장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장학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바른 식생활 확산을 좀 더 시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군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전개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부산 금정구와 북구 네트워크를 설립했고요. 올해는 한 개 더 네트워크를 9단위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산 지역에도 민간 차원에서 바른 식생활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잘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잘 먹는다는 거는 내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도 잘 지킬 수 있는 식생활이 잘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입맛대로 먹어서는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사람들의 입맛이 너무 단맛, 짠맛, 구수한맛 이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입맛대로 먹게 되면 우리가 최근 우려하는 당이나 나트륨, 지방 섭취가 너무 과다해집니다. 결국 이런 영양소들이 섭취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소위 성인병이라고 얘기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입맛대로 먹는 건 잘 먹는다고 볼 수 없겠죠. 네. 그래서 좀 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소를 골고루 필요한 양만큼 섭취해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양소를 골고루 필요한 양만큼 섭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다양한 식품을 과하지 않게 적절히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서 식품을 선택할 때 식품 안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식품 자체가 비교적 안전한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수입 식품도 많이 섭취하고 가공식품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식품 안전도 고려해서 식품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특히 수입식품이나 이런 온실에서 재배된 식품들은 재배하거나 유통을 할 때 에너지도 많이 쓰기 때문에 자원도 낭비되고 또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돼서 환경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식품 같이 먼 거리에서 온 식품의 경우에는 이런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저장을 위해서 또 첨가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식품 안전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려면 제철식품, 지역식품을 선택하는 거 좋고요. 가능하면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것이 좀 더 잘 먹는 식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식생활 교육 부산 네트워크에서는 바른 식생활을 위한 6가지 실천 지침을 마련했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식생활 교육 지원법이 만들어지면서 1차 기본 계획과 2차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었는데요. 작년부터 2차 기본 계획이 수립돼서 2차 기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실천 과제로 바른 밥상, 밝은 백세를 위한 5가지 실천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침밥 먹기와 가족 밥상의 날입니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또 매주 수요일은 가족과 함께 저녁밥을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소, 과일 많이 먹기입니다. 하루에 400g 정도의 제철 채소와 과일을 껍질째 먹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텃밭 가꾸기입니다. 한 가구 한 화분 갖기라든지 주변에 있는 주말 농장 등을 활용해서 텃밭 가꾸기를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음식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적정량 조리해서 또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되도록 줄이자는 것입니다. 5번째는 축산물 저지방 부위 소비하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삼겹살 등 지방이 많은 부위를 선호하고 있는데요.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과 같이 맛도 좋고 풍미도 좋으면서 지방이 적은 그런 저지방 부위를 먹는 거를 실천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께 생각하시기에 현대인의 식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3가지 점을 생각해 봤는데요. 식품 선택 습관에서 볼 때 예전에 비해서 동물성 식품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반면에 채소 섭취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까 영양적으로 이제 불균형한 식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 섭취가 과다하게 섭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품들을 많이 섭취하니까 지방, 특히 동물성 지방이나 당, 나트륨 섭취가 이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식행동 습관으로 볼 때는 아침 결식과 같은 불규칙한 식사라든지 과식, 또 저녁에 너무 늦게 먹는 야식, 그리고 또 외식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식행동이 결국은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 비만은 결국 당뇨병이나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민의 그 식생활 습관 중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가 바로 음식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도 아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결국 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음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따라서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농업에 대한 홀대 이런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사람들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먹방, 국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정도로 먹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먹는 걸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을 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먹을 것도 소중히 여기고 또 먹을 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생활 교육 부산 네트워크를 비롯한 전국의 네트워크에서 이런 바른 식생활 교육을 통해서 농업의 소중함도 알리고 농업 농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그 실천 지침 중에서 우리 학생들의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신 것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예, 요즘 네네, 예. 교육청에서나 또 학교 당국에서 학교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또한 탄산음료 자판기를 없앤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생들의 입에는 이러한 음식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건강검사 통계 보고에 따르면 2014년 초중고등학생의 주 1회 라면 섭취율이 75에서 85% 정도 수준이고요. 또 주 1회 패스트푸드를 섭취하는 비율이 초등학생이 61.4%, 중학생이 72.1%,
또 고등학생이 74.3%일 정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는 고열량 저영양의 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열량이나 동물성 지방, 나트륨 섭취는 이제 많아지는 반면에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는 적어지게 돼서 결국 영양 불균형 또 비만을 초래하게 되죠. 또 이런 식품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식품 많이 먹으면 식품 첨가물을 또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식품들의 섭취로 인한 어떤 영양이나 건강 문제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당장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간 계속 섭취하게 되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 특히 아이들이 많이 먹는 이런 탄산음료, 나 카페인 역시 이제 건강에, 성장에 굉장히 해롭기 때문에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우리 식생활의 문제점들을 가정의 식탁에서 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도 이 가족 밥상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죠. 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부터 매주 수요일을 바른밥상 밝은 백세를 위한 실천과제로 가족 밥상의 날을 캠페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서 매주 수요일에 정시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자는 가족 사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두 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캠페인이 결국 가족들이 모여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5월 18일에 두 부처가 가족 밥상의 날과 가족 사랑의 날을 연계해서 가족사랑, 가족 밥상으로 실천하세요라는 공동 실천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근데 이 가족사랑, 가족 밥상 실천을 좀 더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5월 25일에 부산을 비롯한 5개 주요 지역에서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했고요. 부산에서도 식생활교육 부산 네트워크가 5월 25일 이 두 개의 공동 실천 캠페인 선포식을 하고 또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결국 이 캠페인의 요점은 일주일에 수요일 저녁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잘 먹는다는 것이 그냥 건강만을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 환경도 고려한 식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건강, 환경, 배려를 실천하는 이런 바른 식생활을 하셨으면 합니다. 즉 식품을 생산해서 소비하는 데까지 전 과정 동안에 에너지나 자원을 좀 사용을 줄이고 이래서 환경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식생활 그리고 영양적으로 우수한 우리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했으면 하고요. 자연과 타인에 대해서 좀 더 배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그러한 그 바른 식생활을 실천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실천 과제를 지침으로 하여 그 지침을 실천하는 그런 식생활을 하시면 좀 더 밝은 백수해를 맞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식생활교육 부산 네트워크 이경애 상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